예,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사그램 오늘 밤 역사쌤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제가 노래 한 가락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안 된다 그래도. 준비해 왔거든요. 네네. 자, 시작합니다. 네. 선화공주는 서동서방을 밤몰래 안고 잔대요. 네. 안고 잔대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선화공주의 아버지 그 진평왕이 딱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경로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행실을 했길래 이 노래를 들린단 말이냐? 네. 나가! 결국 쫓겨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화공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네.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요. 제가 첫 번째 해시태그로 그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빠밤! 최초의 가짜뉴스. 가짜뉴스라는 게 명백히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런 최초의 가짜뉴스가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있었나요? 이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는요. 사실 이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가짜뉴스는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제가 두 번째 해시태그 공개합니다. 전국을 뒤흔든 괴서 부대. 아, 괴서 부대가 있습니까? 네. 아, 이게 들고 다니면서 거는 부대입니까? 아니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어찌 본다면 댓글 부대와도 같은 그런 연상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요. 이 전라도 나주에서 이 괴서가 걸리면서 이 전국이 막 뒤흔들게 됩니다. 이 소식이 딱 들리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런가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뭐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영조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영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조 딱 이걸 들으니까 이 같은 괴이한 소문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좌우의 사관들은 이 사실을 실록에 적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내용이 적히진 않아요. 내용이 뭐라고 적히면 흉언. 이란 단어로만 교체가 되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오늘 쌤이 노래, 연기까지 거의 뮤지컬 배우처럼 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쓱쓱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괴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게장하고 생강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기까지는 조금 연결고리가 조금 물론 이제 궁합이 잘 안 맞는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죽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영조가 경종한테 형이거든요. 이복 형인데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죽일 이유는 없다라는 게 요즘 학계의 정설입니다. 의문 제기,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가짜 뉴스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인 것이고. 맞습니다. 당시 좀 코너에 몰려 있었던 이 소론이 노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분 민심을 좀 얻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해시태그 빠밤! 괴서로 여론몰이. 여론을 모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비방하는 괴서를 걸면서 영조의 정통성을 흔들면서 노론당을 끌어내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바로 이런 괴서를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요. 사실은 좀 근자에 있었어요. 1923년 일본에서 리히터 규모 거의 7.9까지 갔던 어마어마한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전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어떤 그 부담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우물가에 독약을 풀고 있다. 조선인 처녀들의 치마 속에 폭약이 들어가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성난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사냥하는
그래서 무려 6천 명 이상이 학살되는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가 그렇다 치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책임 있는 뉴스, 그런 뉴스 진짜 뉴스가 좀 우리 사회에 좀 안정적으로 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가짜 뉴스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해시태그를 혹세무민 가짜 뉴스 아웃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합리적 의혹 제기. 네, 그런데 그 합리적 의혹 제기가 아니고 그렇죠. 선정적으로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서 조회수나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진짜 나쁜 것이죠. 예전에 저희 가족도 속아가지고 이상한 전기담요, 자석료 사왔는데 엄청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 판매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치면 가족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렇죠. 그리고 그걸 파는 것이고 지금 맞습니다. 문제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시태그를 단다면 이렇게 달고 싶네요. 네. 예,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해치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의도 자체가. 좋습니다. 역시 네. 믿고 듣는 지동 씨의 그 해시태그였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네 번째 역스타그램 피드 업로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너무 좋은 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요.